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디지털화된 어떤 그 플랫폼 속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나, 지금 우버라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리고 중국 CBDC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 표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오늘은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바이낸스 선물 거래량이 지금 보면 31만 5천 개로 지난 24시간 동안 정고점을 갱신했다. 그리고 두 번째, 벡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보면 물리적인 어떤 그 비트코인 거래에 관해서 지향을 하죠. 근데 지금 보면 1183으로 지금 정고점을 갱신했다. 여기도 볼륨량이 이 양대 거래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버라는 회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자동차 이제 관련해서 우리 택시 같은 개념인데, 우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불러가지고 페이를 지급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 우버에서 우버머니라는 어떤 그 플랫폼을 런칭을 시켰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피아트머니 계좌랑 그냥 은행 계좌랑 거기만 연관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번 우버머니를 런칭시켰는데 이게 금융회사를, 사실 금융 파이낸싱 회사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우버머니가. 그래서 이 페이먼트 하고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금융 파이낸싱 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글에 관해서 이제 게재를 한 사람이 이 뉴스를 말을 하면서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건 클릭이라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밑도는 회사죠. 거기보다는 이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폼플리아노라는 그 CEO가 있는데, 이 우버머니라는 이 플랫폼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전 세계가 디지털화된 어떤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살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관해서 한번 우버머니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재미난 뉴스거리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버라는 거, 그리고 우버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카쉐어링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마 종합적으로 우버머니하고 연동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우리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영국에 보면 영국의 부동산에 그 테조스가 지금 보면 STO 플랫폼의 대표 주자일 수도 있는 T0라는 그게 있어요.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생성하는 어떤 그런 건데, 테조스랑 T0가 콜라보해가지고 지금 영국의 부동산을 뭐 매입하는 어떤 그런 토크나이즈화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5억 파운드나 되는 돈이 이번에 투자가 됐대요, 여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여기 뉴스에 나왔고, 이게 되게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흐름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네이버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서나 부동산 거래에 관련해서 앞으로 전자증권, 전자증명, 전자서류에 관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게 아마 이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플랜트 토크나이즈라고 여기 써 있는데, 예전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레디 플레이 원인가 하는 거기 보면 모든 사물들이 다 토큰하고 연결돼 있죠. 뭐 행동을 하거나 어디서 뭐 게임을 해서 상금을 받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도래하는 게 사실은 토크나이즈화된 어떤 그런 세계로 점진적으로 가는데, 그거에 관해서 여기 보면 테조스나 T0 같은 경우도 사실 암호화폐 관련 회사거든요. 암호화폐 관련 코인이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폴리메스 어떤 STO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코인들이 죽지는 않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라는 게 장세 변화가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지금 인덱스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펌핑장이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맞추고, 나중에 시장이 진짜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 패턴이 있거든요. 트렌드가 있거든요. 어쩔 때는 페이먼트 관련해서, 어쩔 때는 저장성 관련해서, 어쩔 때는 STO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를 위주로 해서 아마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코인들이라고 생각해요. STO 관련한 어떤 그런 코인들.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이 사진이 뜻하는 게 뭐냐. 여기 사람들 얼굴을 딱딱하면서 번호가 매겨져 있죠. 숫자가 있고. 이게 중국에서 이번에 12DC 발행을 하면서 어떤 외국 사람이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조금 더 많이 타이트하게 통제되고 억압받고 뭐 강제로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 세계가 블록체인화 되고 그게 개별적으로 다 연계가 되고 중앙정부하고 그 라인이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어떤 그 개별적으로 사람들한테 번호를 매겨가지고 각 개인의 자산 정도 아니면 학벌 정도 그 사람의 직장 뭐 아니면 의료에 관한 그 사람 뭐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건강 수준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도식화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포함 그리고 미국도 포함 일본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국 사람 말이 틀리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통제된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는 저는 지금 계속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가 그러니까 현금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삼성에서 트론을 이제 서포팅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삼성에서 이제 블록체인 키스토어 어떤 개발자 키트에 트론을 추가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트론이라는 코인을 원래서부터 이제 좋게 봐왔고 앞으로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그냥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뉴스는 제가 이제 아침에 밥을 먹다가 이 뉴스를 딱 봤는데 뉴사우스 웨일즈하고 퀸즐랜드 이 두 개 주에서 지금 보면 드라이브 라이센스죠. 이거 그 운전면허증에 관해서 디지털화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디지털 면허증을 그냥 가지고 다녀서 지갑에 넣고 그걸 뭐 경찰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모바일 폰에다가 해서 보여준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체크카드 뭐 아니면 뭐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보면 이런 라이센스나 어떤 뭐 패스포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다 물리적인 거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에는 모바일 폰을 우리가 되게 거대한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작아지고 결국에는 뭐 시계같이 뭐 애플 와치같이 그렇게 됐다가 더 많이 작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너무 섣부른 얘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훗날 얘기긴 하지만 거기로 나아가는 전반적인 어떤 그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뭐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마 전자 운전 면허증을 도입하는 거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 이제 지켜보시면 알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보면 중국은 뭐 12DC 발행한다, 호주는 뭐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발행한다,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이 거의 없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그 은행에 관한 어떤 그 전자적인 인프라가 너무 확실하게 너무 빠르게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필요성이 없어란 얘기가 아니라 거의 없어란 얘기라는 거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나중에 누가 여기다가 토를 달 수 있으니까 거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지식한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뉴스 딱 보면 그럼 그렇지. 한국은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뉴스 딱 보면 에휴 이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뒷구녕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뱅크라는 게 2017년 7월 27일 날 이게 탄생을 했어요. 자, 지금서부터 2년 전에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를 이게 무슨 디지털 어떤 그 세상 디지털 화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근데
카카오에서 만들어낸 게 카카오뱅크죠. 근데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 두나무가 있어. 근데 두나무가 만든 암호자산 거래소가 업비트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카카오뱅크를 인허가를 내준 게 한국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의 허가 없이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할까요? 결국에 그 얘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업비트랑 카카오뱅크랑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물론 직관적으로 우리가 뉴스에 딱 볼 수 있게 야 카카오뱅크랑 업비트랑 같이 연동한대. 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암호자산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걸로 페이를 할 수 있어.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딱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뱅크 베이스 이면에 깔려있는 뒤에는 누가 또 받치고 있냐. 국민은행이라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났죠. 신한보다 이제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났는데 국민은행이 아톰릭스랩이랑 협력을 맺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 협력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우현님이라고 이분이 아톰리그 그 아이디를 가지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아마 최고로 많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을 광고를 많이 하시고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시고 이더리움 전도사로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다 연결고리를 맞춰보면 뭐 한국에서 아까 그 뉴스가 나온 어떤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럼 만약에 국민은행이 아톰릭스랩이랑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그럼 국민은행이 바보일까요? 지금 점진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금융 쪽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일시적일까요? 1, 2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민은행도 아톰릭스랩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나 자산 보관 서비스에 관한 그거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우회적인 금융 뭐 어떤 그 상품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효시가 이런 협력을 맺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지난 3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의 어떤 그 검색 순위가 최고로 지금 치달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아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지리아가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고 오스트리아가 있고 가나가 있고 브라질이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가 제가 알기로는 검색 양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저는 아프리카 나라를 가본 적은 없어. 근데 물론 제가 아는 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가지고 좀 이렇게 둘러보고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구 이제 프랑스 사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야 되게 아니냐? 되게 많이 허접하냐?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중심 도시 같은 데 가면 프랑스의 여느 어떤 도시같이 건물 모습이나 길거리도 그렇대요. 근데 시외곽을 벗어나면 물론 더럽고 막 아직 개발 안 되고 막 그렇겠죠. 근데 제가 아는 걸로는 유럽의 많은 어떤 그 금융 자본가들이 남아프리카에는 많이 이미 진출을 해서 본인들의 자본을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친구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얘기 들어본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인구수가 분포돼 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그래서 개발할 여력이 되게 충분하고 암호화폐 관련한 어떤 그런 사업체가 나이지리아 시장을 만약에 뚫는다면 그거는 또 대박의 또 어떤 그런 징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는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여기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도 있고 오피셜하게 나온 뉴스로는 바이낸스가 이미 여기 진출해가지고 자기네 인프라를 깔아서 나이라라는 어떤 그 나이지리아 화폐를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그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직접적인 오피셜한 게 나오면 그런 코인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예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했다. 다이라는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비자의 카드가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테더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커머스에서 쓸 수 있다.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분산형 스테이블 코인 다이는 이제 비자 카드가 허용되는 곳에서 소비 가능하며, 선도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전자상거래 조직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U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 그러니까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도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EU 매장에서, 유럽 내에서만 이 매장에서 이거를 뭐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이 뉴스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거 ETN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가 아니라 ETF가 나오기 직전 단계, ETN이라는 어떤 그 금융 상품을 지금 보면 프랑크푸르트하고 룩셈부르크의 증권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국립증권거래소에서 이거를 런칭을 시켰다. 이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전에 ETN 상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어저께인가? 이게 리스트 돼서 이게 뭐 사용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ETF는 물론 지금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던, 아니면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시세에 급등나게 자꾸 치우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스탑루스를 걸어 놓으면 거기만 딱 찍고 그 다음에 급등할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의 손해를, 10%의 손해를 보더라도 홀딩하는 관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중하신 분, 아니면 뭐 과감하게 뭐 밀어붙이시는 분, 뭐 여러 어떤 그 패턴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어쨌건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전 세계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방향에 관해서 아신다면 분명히 비전을 보시고, 저는 끝까지 우리가 이 암호화폐 업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이따가 뭐 직접적인 어떤 시세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코인, 개별 코인에 관한 어떤 그런 뉴스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애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